자극, 반응, 그리고 항상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분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 분필이 쉽게 끊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볼펜이 있어요. 힘을 주면 분필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부러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건전지가 있어요. 힘을 주면 안 부러질 거라고 예측하겠죠. 이게 사람 힘으로 이거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을 주어져요. 자극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야가 반응을 하죠. 뚝 부러진다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버티는 능력이 약해서 쉽게 부러져요. 어떤 거는 버티는 능력이 강해서 쉽게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힘, 버티는 능력, 이것을 뭐 저항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용량, 캐패시턴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항상성이라는 좀 애매한 단어로 퉁치고 있어요. 자, 우리 일상생활은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버티는 능력이 있으면 잘 안 변하고 버티는 능력이 없으면 쉽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면역력이 높아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내 면역체계가 알아서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기 때문에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거죠. 근데 내가 면역력이 낮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물리 공식에는 이런 구조의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죠. 힘, 외부에 주어진 자극이에요. 그리고 가속도, 이게 반응입니다. 힘이 외부에 주어진 자극이고 가속도가 반응이에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가벼운 물체를 툭 밀면 야가 빨리 움직여. 무거운 물체를 밀면 잘 안 움직여. 이렇게 힘을 줘야 겨우 움직여.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속도라고, 일상의 용어는 속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능력, 즉 질량이 작으면 작은 힘을 줘도 크게 반응해요. 버티는 능력, 질량이 크면 작은 힘을 주면 반응을 안 하고 큰 힘을 줘야 반응을 해요. 이건 후크의 법칙이죠. 용수철. 어떤 용수철?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용수철은 그냥 약한 힘으로 잡아당겨도 쭉쭉 늘어나요. 근데 묵직한 용수철은 약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늘어나지 않죠. 엄청나게 힘을 줘야 겨우겨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을 줘요.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길이. 근데 용수철 상수가 크면 잘 안 늘어나고 버티고, 용수철 상수가 작으면 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연력학에서 배우죠. Q는 MC 델타 T. 요즘은 CM 델타 T라고 배우더라고요. Q는 C 델타 T. 여기서 C는 열 용량입니다. 여기서 C는 전기 용량이고요. C, 여기는 질량, 비열. 질량 곱하기 비열이 열 용량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름에 야외에 나무로 된 나무 토막이 하나 있고 쇠 토막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당연히 나무 토막에 앉고 싶겠죠. 쇠 토막에 앉으면 뜨거울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반대로 한겨울에 야외에 나무 토막이고 쇠 토막이 있어요. 어디에 앉고 싶어요? 당연히 나무 토막에 앉고 싶죠. 쇠 토막에 앉으면 엄청 차가울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을 주거나 뺐을 때, 뭐 우리가 불을 켜서 열을 가열한다거나 아니면 차가운 곳에 놔둬서 열을 뺏는다거나, 그래서 열을 주거나 뺐을 때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는데 열을 주거나 뺐을 때 온도가 변해요. 근데 버티는 능력, 즉 열 용량이 크면 열을 많이 주거나 뺏어도 온도가 별로 안 변해. 근데 열 용량이 작으면 열을 조금만 줘도 온도가 금방 변해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물 없는 냄비에 가스불을 켜면 냄비가 금방 달아오르잖아요. 프라이팬 같은 게 금방 달아오르죠. 근데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넣고 가스불을 켜면 쉽게 달아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열 용량이 작으면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열 용량이 크면 외부 자극이 있어도 반응을 천천히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전기 전기 용량 공식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평행판 축전기가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면,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가 쌓이잖아요. 전하가 쌓여요. 전하가 쌓이죠. 근데 이 전기 용량이 작으면, 외부에서 전압을 줬을 때 전기 용량이 쌓이면 전하가 급격하게 변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기에 전하를 쌓는다고 하면, 전하를 공급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축전기, 이 캐패시터의 전기 용량이 작으면 전압이 급격하게 변해요. 근데 캐패시터의 전기 용량이 크면 여기에 전하가 쌓여도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오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오음의 법칙도 외부에 이게 외부 회로에서 저항을 주면 외부 회로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이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크게 걸리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근데 저항이 크면 외부 전압을 강하게 걸어도 전류가 많이 안 흐릅니다. 저항이 작으면 외부 전압을 약하게만 걸어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리 공식이 이런 형태의 구조의 물리 공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야, 이 두 개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똑같다. 이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똑같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할게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두루두루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니버설한 내용을 저는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근데 이러한 총론을 얘기하면 역시 세부적인 문제를 풀 때 강론을 얘기할 때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강론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강론을 알면 이것들을 다 감싸는 총론도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야, 이게 너희들이 배웠던 이 공식이 실제로는 요거 하나로 퉁칠 수 있어. 외부에 자극이 주어져 그거에 반응을 해. 반응에 버티는 능력, 항상성.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 이건 우리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자극, 누가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외부의 자극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별로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자극에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주 작은 반응에 예민하게 심하게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지간한 외부 자극에는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력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건강을 쉽게 잃어. 아니면 내 건강이 쉽게 안 변해. 그렇게 우리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혹은 이렇게 마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물리로 설명하는 자연현상들이 요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자극 반응 항상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다리를 건설할 때도 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버틸 정도의 튼튼하게 지어야 당연히 다리가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인 설계를 할 때나 그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버텨야지. 이 정도까지는 버텨야지. 그런 어떤 기준치를 잡고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고 물건을 제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어떤 기준치 이상의 그러한 버티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무튼 이렇게 버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리를 얘기하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리 이야기가 지금 다 통한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는 MA. 이게 후쿠의 법칙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이쪽 연력학에도 적용되고, 전기용량, 오의 법칙에도 적용되고, 이렇게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 버티는 능력, 버티는 힘, 이것이 이렇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여기서는 실제로 용량이라는 단어를 쓰죠. 연용량, 전기용량. 실제로 전기용량, 캐패시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버티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키워야 돼요. 공부할 때도 나 일어나고 싶은데,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걸 버티는 능력. 일을 할 때도 나 일하기 싫은데 하는데 버티는 능력. 그리고 우리 자연 세계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키렸어요. 마칠게요.